경제적 배경, 가정적 환경이 모두 다른 19살 청년들 814명의 인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엔 하버드 법대생 집단도 있었고 저소득층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집단도 있었어요. 그들의 20대, 30대, 40대, 은퇴 후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연구팀이 방문을 했는데요.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건강과 행복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이 연구가 밝혀낸 행복의 조건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되는 발견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이었어요. 참가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건강과 행복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보고했고 큰 병에 걸렸어도 고통을 덜 느꼈어요.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은 신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도 더해져서 고통을 더 심하게 겪었습니다. 참가자 중에 앤서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앤서니는 어린 시절에 삶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다 겪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고 부모가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요. 아버지는 형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앤서니가 13살 때 정신과 의사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를 감수성이 예민하고 두려움에 잔뜩 질려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25살 때 방문해 보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공군에서 제대한 뒤로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리고 둘 다 춤추기를 좋아해서 짬이 나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앤서니가 47세가 되었을 때 방문을 해보니까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달린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대요. 연구원들이 봤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63세가 되었을 때는 혈전증이 심해져서 자기의 사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지분을 동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수술을 한 번 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때 앤서니가 자랐던 빈민가를 내려다보며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부모를 미워하기는커녕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태리에서 이민 왔던 부모가 영어도 못해서 우리들의 학교 생활을 잘 지지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줬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앤서니의 이야기의 핵심은 불우한 유년기가 있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부모는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지만 형제들이 돈독하게 서로를 도왔고 아내에게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정하게 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성숙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누구든 살면서 갈등이 생기고 불쾌한 일을 겪고 불확실한 상황이 닥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통의 양보다는 나의 대처법이 중요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예는 첫 번째, 행동화. 확 짜증을 내며 탓할 사람을 찾아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으로 화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 공격성인데요. 타인으로 인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솔직하게 불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상대를 눈치 보게 한다던가 돌려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인과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치부하며 그냥 술을 마시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회피 방법의 하나는 또 일을 많이 하는 건데요. 워커홀릭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성숙한 방어 기제는 첫 번째 유머입니다.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유머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골로 들어가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해결책에 집중해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어기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를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이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도 똑같이 재혼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거기서 전화상담 서비스에 봉사를 하는 거죠. 이런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절대 손해보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때 슈퍼 유전자,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인생에 행복이 많아집니다.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으면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땠던 간에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운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학 시절에 규칙적으로 운동했던 사람들은 노년에 신체적 건강도 좋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네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20, 30대 때부터 나에 대해, 타인에 대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들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주의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비교해 봤더니 비관론자들이 낙관론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음으로써 남을 챙기거나 챙김을 받을 기회가 적어졌고 나 스스로도 잘 챙기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작정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생산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데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행복의 지름길로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영상 만들면서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